자, 우리 이제 197페이지 가로 5번 한번 보자고요. 자, 가로 5번 보기 전에 요즘 많이 힘들죠, 이제. 특히 이제 동영상, 동강중학생, 더 배움 회원들은 상당히 힘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화면을 보고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 우리가 동강을 보고. 우리가 이제 요즘 많이 지쳐서 이제 충공증도 오고, 요즘 수강생들이 뭡니까? 회원 여러분들이 뭐예요? 자, 많이 지쳐서 특히 야간에 이제 동강을 듣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들어요? 자, 많이 피곤하니까 우리 이제 동강만 틀어놓고 엑스레이 찍고 있죠. 많이. 그러니까 뭐예요? 구박 주면서 우리 동영상 화면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고 있고요. 우리 며칠 안 남았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한 5개월 반 정도 남았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공부하는 분이라면 시간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적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한테 뭐예요? 그런 1년을 준다. 그럼 그거는 어차피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기간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더 배운 회원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뭐예요? 나름대로 상대적인 어떤 개인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든 걸 격파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뭡니까? 눈이 빠지도록 공부하는 거. 그거는 뭐예요? 눈이 빠지도록 공부하는 거. 그거는 우리 피와 땀이 어려져 있어야 돼. 그 피와 땀이 어려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 공인중개사 합격이라는 걸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공인중개사의 합격이 그만큼 우리가 예전처럼 돈을 억만금 버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자학개발로서 우리가 준비함으로써 그걸 따라하는 게 우리의 성취욕은 있다라는 거예요. 성취욕을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우리 딴 일을 할 수 있는 열정. 여기에 열정이 하나 동기가 부여된다는 게 참 중요한 그 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등기법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지만 우리 투덜투덜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가정, 항상 우리 가정을 거쳐 나가야 됩니다. 가정을 거쳐 나가고 그 가정 속에서 우리가 발전하는 거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찍어준다 해서 그게 뭐예요? 발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대한민국은 이 결과론적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데 더 나은 결과가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결과론적 사회보다는 우리 가정을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계단은 우리가 차고 올라가는 거, 그걸 우리가 배움으로써 우리 더 배움 회원 여러분, 아마 저는 우리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은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우리가 대부분 한 8, 90%는 우리가 동강으로 접하게 되겠죠. 하여튼 동강 수강생 여러분, 하여튼 반갑고요. 하여튼 늘 우리가 건강해서 기운차게 합니다. 우리 화이팅 한번 하고 또 이번 강의를 시작하자고요. 하여튼 우리 마음으로 통한다면 하여튼 반가워요. 반갑고 하여튼 여러 번 우리가 본 사람도 반갑고 우리가 처음 보신 분들도 반갑고 하여튼 우리가 하여튼 항상 반갑다는 요 표시에서 우리가 한번 또 이번 시간도 최선을 다해 봅시다. 자, 197페이지 가로 5번 뭐가 나오느냐? 바로 등기의무자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들. 한마디로 간단하게 전치면 서류들입니다. 서류들이죠. 이 서류들은 무슨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오냐? 한마디로 진정성이에요. 우리가 진정성에서 진정성으로 끝난다. 모든 서류는 우리가 진정성으로 시작해서 진정성으로 끝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모든 서류는 바로 진정성.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공해준다. 이런 논리를 자꾸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 감으로.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잡았으니까 등기 권리자입니다. 등기 권리자. 등기 권리자는 이익을 받는 자잖아요. 이익을 받는 자. 그러면 이익을 받는 자의 굳이 우리가 보호해주려면 이익을 받으니까 그걸 진정성을 보장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원칙적으로. 그럼 여기에 대해서 등기 의무자입니다. 등기 의무자라는 사람은 뭐냐? 이건 불이익을 받는 자죠. 그러면 이 불이익에 대한 진정성을 보장해 주라는 게 바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우리 구비 요건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진정성이 보장되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은 서류는 요 관점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들, 권리자가 예외적으로 제공하는 것들, 이런 것들만 몇 개 캐치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197페이지, 그러면 제목만 읽어도 요거는 50% 따먹고 가요. 자, 뭐라고 써놨죠? 바로 등기 의무자입니다. 자, 그러면 등기 의무자입니다. 등기 의무자. 뭐에 대한? 자,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 아니면 등기 필정보죠. 그럼 한번 봅시다. 자, 등기 필정 무슨 정의? 바로 권리정이야. 등기 필정과 등기 필정문은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거기에 대한 증명서가 바로 권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등기 필정. 그러면 등기 필정과 등기 필정은 필정문은 누가? 등기 의무자가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왜 그러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이제 논리가 하나 성립이 되겠죠. 첫 번째. 자,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대표적으로 뭡니까? 등기 필정보, 변기 필정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성립이 되잖아요. 그럼 등기 의무자가 없다. 주로 무슨 신청들이 많아요? 여기 이제 단독 신청들이 많겠죠. 대표적으로 단독 신청들. 자, 멸실 등기, 단독 신청, 등기 필정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진정성이 보장된다. 자,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된다. 진정성이 보장되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죠. 자, 진정성이 보장되면.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관공서, 촉탁 등기들이 있네. 촉탁은, 우리 관공서는 거짓말 안 하죠. 그러면 촉탁 등기는, 대표적으로 촉탁이죠. 촉탁. 그러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죠. 대표적으로 촉탁이라든지 국가가 수용을 한다. 그러면 수용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판결이죠. 여기 사람 또 골치 아프게 합니다. 판결의 안등기. 그러면 판결의 안등기가 있다. 그러면 이 판결은 무슨 성이 보장돼? 진정성.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판결의 안등기는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죠. 근데 예외적으로 제공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또 하이라이터가 되죠. 예외적으로 우리가 성소한 등기 의무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반드시 제공하라고 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성소한 등기 의무자 반드시 찍고 들어가야 돼. 여기 가장 우리 등기 필정과 등기 필정보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출제된 겁니다. 그러면 많이 공부할 필요 없어요. 요즘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원론적인 것만 출제가 돼요. 왜냐하면 왜 그러느냐? 우리 이제 등기법 전부 개정안을 가져오면서 과거에 몇 년 전에 여기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법률에 있다가 저쪽으로 쫓아보냈어요. 어디로 쫓아보냈냐면 규칙으로 쫓아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들은 우리가 크게 예전처럼 독자적 문제로는 출제가 안 된다고. 직간접이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출제가 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파트 들어가서 한두 개 나오고 있다는 지문입니다.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등기 197페이지 등기 의무자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보, 등기 필정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읽어보면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공해준다는 의미가 확보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거 뭐가 있냐면 자, 그래서 이제 성소한 등기 의무자 우리 찾아서 가야죠. 198페이지로 이제 갑니다. 198페이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등기 필정보의 제공을 요하지 않는 경우가 나와. 1번에 단독 신청이 나오고 오른쪽이 이제 199페이지 상단을 가봐요. 대표적인 판결서가 있다라는 거야. 판결서. 이 판결서는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반드시 제공하라. 그게 대표적으로 성소한 등기 의무자 반드시 잡아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또 199페이지, 복잡하니까 또 한번 도표로 이제 다 걸어놨어요. 제출하는 거. 그러면 상속인 공동신청이죠. 제공해야 되고, 유정은 포괄유정 187조, 특정유정은 186조나, 특정유정과 포괄유정은 언제나 공동신청이에요. 그래서 유정 조심해 놓고, 자, 그 다음에 성소한 등기 의무자 나와 있죠. 그거는 반드시 우리가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제출 사유와 관련돼서 1번의 상속인해한 등기, 대표적으로 유정 등기, 그 다음 밑에 성소한 등기 의무자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필정보의 제공과 관련돼서 우리가 그 정도 의미를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191페이지로 우리가 가보자. 191페이지. 자, 201페이지인가요? 예, 201페이지로 가는데, 저도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하네요. 눈이 맛이 가네. 그래서 201페이지. 자, 101페이지 보니까 거기 6번이 있어요. 가로 6번. 가로 6번 뭐라고 그러느냐. 자, 6번. 제3자의 동의 승낙 허가서를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한 정보. 이것도 결론적으로 뭡니까? 그 옆에다 써놔요. 이것도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공해준다. 그래서 진정성 보장입니다. 진정성. 자, 그러면 진정성 보장과 관련돼서, 그러면 제3자의 동의 승낙 허가서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두 개가 또 논점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자 201페이지 중간 가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자, 우리가 이제 202페이지 가면 이제 토지 거래 허가증, 토지 거래 허가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증, 토지 거래 허가증. 이것도 원론적인 것만 우리가 캐치해보죠. 이거는 201페이지, 이거는 202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농지 취득장면, 요 취득이 포인트예요, 취득. 취득이라는 것은 뭐냐? 계약이다, 계약. 그래서 계약. 유상이든 괜찮다. 무상도 괜찮다. 유상 괜찮아요. 요게 대표적인 뭐예요? 바로 소유권 이전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농지가 되겠죠. 그럼 농지 취득 자격증은 일단 계약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라.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거래죠. 거래라는 것은 뭐냐? 이게 대가성이라는 거예요. 대가성. 대가성이 있으려면 대표적으로 유상이야죠. 그래서 유상이라는 포인트가 잡히고 유상계약. 그래서 유상계약과 예약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대표적인 권리가 두 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토지거래과정은 소유권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대표적으로 지상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론적인 걸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거래과정. 그러면 농지취득자격증은 원론적으로 계약해야 된다. 그러면 토지거래과정은 뭐예요? 바로 유상계약과 예약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거래과정이 줄줄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원론적인 걸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농지취득자격증명, 그 다음에 토지거래과정, 대표적인 공통점은 다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면탈한 목적으로, 토지거래과정을 면탈한 목적으로 우리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서 얘네들을 안 제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멍을 막아보자.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우리 특별조치법에 뭐라고 써놨어요? 판결을 할지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제공하라고 그랬으면 반드시 제공하여야 된다.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특별조치법과 관련돼서 요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오는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01페이지. 자, 그러면 여기에 농지취득 자격증명 정보라는 게 있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202페이지. 자, 그러면 우리 리언 토지거래 허가 정보가 있네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203페이지 있어요. 203페이지 맨 밑에 등기 원인에 대해서 행정관청 허가 등을 요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판결입니다. 판결은 진정성이 보장되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거기 뒤것에 그러나라는 게 있어. 판결을 할지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허가서 등의 현존 사실이 판결서에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관청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 그게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그 정도 한번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204페이지 우리 팁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맨 위에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때 행정관청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그거 꼭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도 이미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206페이지로 가보죠. 자, 206페이지 가니까 뭐가 나오느냐. 자,
자, 206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가 나오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신청인의 주소 증명 정보가 나와요. 그러면 자, 208페이지는 주소 증명 정보. 그러면 요 8번하고 대표적으로 8번하고 10번을 같이 한번 우리가 해보죠. 8번하고 10번. 자, 8번은 206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페이지 206페이지. 자, 10번과 관련돼서는 20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08페이지. 자, 그러면 8번은 뭐냐? 8번과 관련돼서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네요. 주민등록번호. 자, 자연인이라면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되죠. 법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부동산 등록번호라는 게 탄생이 되고요. 부동산 등록번호. 간단하게 부동산 등록번호라고 그래요. 길게 하면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가 되고요. 자, 10번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주소 증명 정보가 있네요. 주소 증명 정보와 관련돼서.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은 왜요, 선생님? 요 주민등록번호와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와 그러면 주소 증명 정보는 같이 해야 됩니까? 봐봐요. 요거는 공통점이 하나 우리가 추론해놔야 돼. 봐봐요. 자,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요 사람은 이제 매도인이 되고요. 요 사람은 매수인이 돼. 그러면 요 매도인은 의무자로서 이미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죠.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주민등록번호와 부동산 등기 등록번호와 주소 증명 정보는 이거는 의무자가 아니라 대표적인 누가 제공해준다. 이게 바로 등기 권리자 거 제공해준다는 논리가 정립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의무자는 제공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권리자 거 제공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권리자. 그럼 등기 권리자로서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뭐에 한해서 등기 권리자에 한해서 제공해준다.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권리자에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이미 배운 거 한번 봅시다. A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A가 뭐다?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네.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주소 증명 정보와 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이라면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를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가로 8번과 가로 10번의 포인트는 뭐냐? 바로 권리자 거 제공해 준다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그러면 우리 이제 방가로 1번, 이제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 방가로 1번에 주민등록번호, 이건 대표적인 자연인이겠죠. 자, 206페이지 맨 밑에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 부여기간, 이거는 법인 등이겠죠. 그래서 오른쪽 가니까 박스로 정리되어 있어요. 자, 207페이지 국가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 애국정부. 얘네들은 누가 부여해주느냐?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은 어디에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자, 주된 사무소. 제 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그래서 제대라고 우리가 숙제해 두면 좋아요. 제 국민에서 제, 대법원에서 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대표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애국인은 바로 출입국. 출입국은 이제 목동에 있죠. 이제 목동에 출입국을 본관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분소들이 있겠죠. 그래서 애국인은 어디에서 부여받았느냐? 애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바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서 하는데 애국인은 어디에서 부여해주느냐? 바로 출입국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자, 국가지자체, 국가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 애국정부, 국토교통부, 법인, 주된 사무소, 법주, 경주법주. 그래서 우리 경주 가면 법하고 주가 유명하잖아. 경주법주. 제국민은 제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대표적으로 시장, 군수구청장, 애국인은 출입국이 되죠. 자, 가로 9번에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미 대리는 임장으로 주게 되죠. 법정 대리인의 신분 증명서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법인은 법인 등기상 증명정보, 기타 등등 그렇게 한번 우리가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208페이지 10번에 신청인의 주소 증명정보가 나옵니다. 자, 신청인의 주소 증명정보는 첫 번째, 등기 권리자, 새로 등기명인이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새로 등기명인, 등기 권리자가 없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할까요? 말소하면 새로 등기명인 되는 경우가 없죠. 그러면 주소 증명서면은 말소 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
자, 변경은 객체의 변경이죠. 그러면 말소와 변경은 통상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 기본서가 뭡니까? 다 뭐 100% 다 알아서 문제를 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우리가 이제 뭡니까? 계속적으로 수업 들어가면서 뭘 익히는 거예요? 이 감을 익히라는 거예요. 감의 감을 익히라는 거예요. 다 느껴지는 감. 그거예요. 우리가 100% 알아서 풀어지는 게 아니거든. 신청인의 주소정보, 권리자 거구나. 권리자인데 누구 거다. 새로 등기명인이 되는 경우. 그럼 말소와 변경은 말소하는데 무슨 새로 등기명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 소유권 말소 등기 시,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면 틀리겠죠. 대표적으로. 그러면 전세권 말소 등기, 말소가 있잖아요. 말소되는데 새로운 등기명인이 되는 경우가 없잖아. 그러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음의 감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느껴. 그래서 우리 느낌이 바로 감 잡는 거예요. 감. 우리가 이제 수업을 계속 들어가면 우리가 뭐다 100%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감으로 때려가는 거예요. 그 감이 착실하게 스텝 바이 스텝 한 사람, 그 과정이 우리가 꾸준한 사람은 그 감을 무슨 감을 줄까요? 그게 당감이야. 그러면 만약에 억지로 한다. 그럼 그게 떫은 감이야. 떫은 감. 우리 떫은 감이 아니라 단감을 먹기 위해서 지금 뭐다 열심히 우리가 수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8페이지와 관련돼서 신청인의 주소 증명 정보. 그거는 우리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고요. 자, 209페이지 이제 대장 정보네. 그러면 대장 정보.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 대장, 우리 건축물 대장 정보 이런 거겠죠. 그러면 대장 정보는 왜 제출하느냐?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치시키는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1번에 소유권 보전 등기가 있고요. 2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표제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대표적으로 멸실 등기들 이런 것들 한번 감으로 잡아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감의 의미를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210페이지와 관련돼서 가로 12번 뭐가 나오죠? 바로 도면이 나오네. 도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건물에 관해서 건물, 자, 우리 구분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 도면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토지 소유권 보전 등기는 어떠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영립물건은 전부에서도 설정이 가능하고 일부에서도 설정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일부, 어디 지역인지 일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해 줘야 돼.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2번에 부동산 일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왜? 일부는 일부니까 어디 전세권을 설정하는지 일부의 의미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방금 이번에 도면의 제출 방법 210페이지 밑에 하고 있어요. 자,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도면은 전자문서로 전송해야 되며 그 제공은 전산정보 처리적에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그 도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의 자연인 또는 법인인 사단이 직접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때는 서면으로 작성해 줄 수 있고요. 제출할 수 있고. 그러면 대표적 위원회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에게 임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때는 대표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요게 우리가 좀 깨름직해요. 요 규칙과 관련돼서 규칙 63조 요거 한번 동그라미 쳐놓고 도면과 관련돼서 그거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도면 그러면 툭 치면 영구 보전. 요거 한번 기억해 둬야 돼. 도면은 영구 보전 장부가 됩니다. 그래서 도면과 관련돼서는 영구 보전 장부다. 자, 210페이지, 가로 13번, 인감증명이 나오네요. 그래서 인감증명. 자, 인감증명, 우리 보죠. 인감증명입니다. 자, 인감증명은 뭡니까? 인감증명도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공하죠. 그럼 결론적으로, 인감증명도 누구 거? 그래요. 등기 의무자 거 제공해주면 돼요. 등기 의무자. 그래서 등기 의무자. 자, 권리자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의무자. 그러면 인감증명 그러면 등기 의무자 중에서도 뭐냐? 이렇게 이제 캐치를 해두면 되겠죠.
원래 소유권인 등기 의무자만 제공해준다라는 걸 작성해줘야 돼. 원래 소유권. 이 말은 뭡니까? 원래 집주인인 등기 의무자일 때 인감증명은 제출해준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아닌 걸 보니까 대표적으로 말소 등기들이 있네. 그래서 뭐예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 말소 등기. 한번 봐봐요. 이거는 말소 등기 앞에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있다면 인감증명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여기 소유권 이해의 권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A가 B한테 1억의 전세권을 설정해놨다. 전세권을 설정해놨어요. 권리자가 되고 얘가 의무자가 되자. 원래 집주인이 권리자죠. 그러니까 이때는 인감증명을 제공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세권을 말소하면 얘가 권리자, 얘가 의무자거든. 원래 집주인이 권리자로 있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해의 권리의 말소 등기. 이래서 제공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말소와 관련돼서는 우리 감액 등기로 연결돼요. 그래서 감액은 말소 등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때 감액 등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또 하나 우리가 인감증명을 대표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소유권 이해의 권리 이전 등기가 되죠. 그러면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 이전 등기도 인감증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자, 이번에 소유권 이해의 권리 이전 등기가 뭐냐 캐치해봤더니 대표적으로 요거네요. 그래서 부기 등기네. 그래서 부기 등기는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 그러니까 인감증명과 관련돼서는 원론적인 거 우리가 따져보면 돼요. 우리 등기 의무자와 관련돼서 인감증명과 관련돼서는 최근에 23회 때 소유권 보전 등기가 출제됐어요.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 의무자 없죠. 그러면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럼 인감증명과 관련돼서 조심할 거는 인감증명은 3개월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다. 몇 개월? 3개월. 그럼 또 하나 우리가 잡아둘 거는 자, 인감증명하고 전자신청은 친하지 않아요. 전자신청에 인감증명이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의대리하고 법정대리, 요거는 간 주의해서 봐야 돼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요거와 관련돼서 보죠. 임의대리는 임장을 주잖아. 임장은 대리인이 할 가능성이 커. 그러면 임장 뒤에 본인의 인감증명. 그래서 임의대리는 본인의 인감증명입니다. 법정대리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명서야. 그래서 대리인의 인감증명. 그러면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 조심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재교민하고 재국민하고 재교민을 좀 구분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 재교민, 재국민. 재국민은 뭐냐? 우리가 시라는 게 있어요. 시. 뭐 나쁜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시라는 게 있고, 자, 국적이 있어요. 국적. 그러면 재국민은 시는 우리나라 시고 국적도 우리나라 국적이야. 그래서 재국민은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근데 재교민은 시는 우리나라 시인데 국적은 딴 나라 국적이야. 이게 바로 재교민이야. 재교민을 엄격하게 말한다면 뭐예요? 바로 애국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성준이라든지 유성준, 그다음에 우리 자, 그래 러시아 국적을 바꾼 안현석, 얘네들은 재국민이 아니라 대표적으로는 재교민이 됩니다. 그렇게 그런 의미를 한번 잡아놓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11페이지와 관련돼서 맨 밑에 유효기간과 관련돼서 한번 점검하고 들어갑시다. 유효기간이 3개월 이내의 서류, 인감증명, 법인 등기상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기록의 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본. 요거는 유효기간이 3개월짜리. 그래서 3개월짜리 한번 상식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고요. 자, 인감증명의 제출과 관련돼서 맨 밑에 봐봐요. 법정대리인 211페이지 맨 밑에. 법정대리인은 대표적으로 이제 대리인의 인감증명 한번 캐치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뒷장을 넘겨서 우리 한번 보죠. 자, 뒷장을 넘기면 대표적으로 이제 박스 하나가 있어요. 자, 대한민국 국민. 자, 그러면 이제 법인 애국회사.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있고 애국인이 있네요. 재국민 맨말. 그러면 재국민은 시는 우리나라 시고 국적도 우리나라 국적이라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것이지 재공간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성서로 대체하지 못한다. 재국민은 시는 우리나라 시, 국적도 우리나라 국적, 고로 우리나라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감증명은 이런 측면에서 원론적인 측면에서만 좀 우리가 기억해주고 우리 문제 풀이할 때 충분히 이걸 써먹기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15페이지로 갑니다. 자, 215페이지 보니까, 바로 14번,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과 매매 목록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거래가액 등기와 거래가액과 대표적으로 이제 매매 목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놓자고요. 그래서 매매 목록. 자, 거래가액 등기가 되려면, 이 거래가액 등기가 되려면 기본 틀은 이거예요. 2006년 1월 1일 이후. 자, 그래서 2006년 1월 1일 이후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매매계약서가 돼야 되고요. 매매계약서. 대표적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이어야 돼. 그래서 소유권 이전,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소유권 이전. 자, 매매계약, 거래가액 등생이 대상이 되려면 2006년 1일 이후 매매계약서, 소유권 이전. 그러면 이제 등기부에 거래가액 등기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매매 목록은, 여기는 이제 목록이죠. 그러면 매매 목록은 일단 영구 보전 장부가 돼요. 그래서 10년 보전 장부가 아니라 영구 보전. 그래서 이거는 원칙이 있으면 A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칙. 원칙은 뭐예요? 이거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이에요. 부동산이 2개 이상이면 우리 매매 목록을 작성해 줘야 돼. 거기에서 A적으로 부동산이 한 개라도 매도인가 매수인이 복수인 경우는 A적으로 반드시 제출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 여기 이제 우리 18회 때 공인중개사 18회 때 출제되고요. 그러면 우리 거래가액과 매매 목록의 관계, 이 관계를 형성하면서 215페이지 이하 부분은 읽어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215페이지 방가로 1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2006년 1월 1일 이후 툭 쳐서 매매계약서 툭 치고 소유권 이전 이렇게 딱 기억해 두셔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216페이지는 뭐가 나올까요? 바로 대표적인 매매 목록이 나오겠죠. 매매 목록은 이제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매매 목록은 원칙. 부동산이 2개 이상이고, 특히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A적 측면이 되겠죠. 그럼 A적 측면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자, A적 측면이 대표적으로 신고 필증이 기록되어 있는 부동산이 한 개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 이때는 A적으로 우리 매매 목록을 반드시 작성해 줘야 된다는 거. A적 측면이에요. 그러면 매매 목록은 대표적인 무슨 보전 장부다. 대표적인 영구 보전 장부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요 서류들은 우리가 원론적으로 진정성으로부터 진정성으로 끝난다 생각해 두시고, 자, 권리자는 이익을 받기 때문에 원칙상 제공할 필요가 없고, 의무자는 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제공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서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216페이지 맨 밑에 뭐예요? 전자신청이 있어요. 자, 전자신청과 관련돼서는 전자신청입니다. 전자신청은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하고요. 그래서 또 올해 이제 한번 잘 정리해 놔야 돼. 자,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전자신청은 뭐냐? 대표적으로 전자신청에 인감증명이 나오면 X다. 인감증명, 공인인증서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또 기억해 둘 거는, 바로 비법인은, 대표적으로 비법인은, 이거는 전자신청의 부적격자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 우리 전자신청과 대리신청은 누구든지 하는 게 아니에요. 대리신청은 누구만 가능하느냐? 대표적으로 자격자 대리인만 가능해요. 그러면 자격자 대리인이 누구냐? 바로 법무사, 변호사를 바로 뭐예요? 자격자 대리인. 밥그릇 챙겨준 거죠. 그러면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바로 적격자라는 게 있어요. 적격자가 있으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부적격자가 있죠. 그러면 부적격자가 누구냐? 바로 비법인이 되는 거예요. 비법인은 그러면 전자신청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방문신청으로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 자, 전전 시간에 박찬호 장학회, 위량박씨, 구로동 조기 추구에 이르는 비법인으로서 전자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격자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적을 가진 자. 자, 그 다음에 애국인이 있죠. 애국인.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 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대표적으로 뭐냐? 사용자 등록을 해줘야 돼요. 사용자 등록. 외국인도 사용자 등록을 해줘야 돼요. 사용자 등록. 그러면 사용자 등록, 외국인은 그러면 바로 사용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만 됩니다. 자, 요 사용자 등록과 관련돼서 이거는 전자신청 전 단계로서 미리 회원가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자, 사용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이때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는 대표적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해줘야 되고요. 자, 사용자 등록에서 사용자는 몇 자다? 세 자로서 바로 3년이다. 3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연장할 수 있어요. 만료 전부터 3개월 전까지. 그래서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사용자 등록은 회원 번호를 하니까 요거는 직접 출석이 돼. 그래서 직접 출석이고요. 직접 출석을 해야 돼. 사용자 등록은 직접 출석이다. 그러니까 직접 출석을 해야 되니까 인감증명을 우리가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 제공해 줘야 되고, 전산화 등기됐으니까 어느 등기소에도 다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네요. 자, 외국인은 사용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만 된다는 걸 기억해 둬야 돼요. 외국인은 언제나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대표적으로 법인은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래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법인은 사용자 등록이 아닙니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렇게 돼요. 그래서 217페이지 가로 1번의 전자신청, 특히 그래서 방가로 3번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나와 있죠.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그 다음에 법인, 비법인은 안 된다.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자, 자격자 대리는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변호사, 법무사에 한해서 우리 자격자 대리인에 한해서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그 정도면 그것만 우리가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8페이지 가로 2번에 사용자 등록과 관련돼서 사용자죠.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몇 년이냐? 바로 3년이야. 그래서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 유효는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맨 밑에 218페이지 하고 있어요.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의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연장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두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22페이지로 가봐요. 222페이지에. 자, 그래서 거기 등기 신청 수준 납부가 나오고 7번에 송신이 나옵니다. 간혹하다 거기 등기 신청 수수료 줄서나요. 등기 신청 수수료. 그래서 등기 신청 수수료는 7자다. 그래서 7일. 요 7일을 3일로 종종 고쳐놓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전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우리가 확인해 둘 거. 지연 처리 쭉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교합 업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가로 7번에 223페이지 교합 완료의 조치, 그 다음에 가로 8번에 전자신청의 제한. 이거 한번 볼래요? 이거는 이미 출제됐는데. 전자신청의 제한은 223페이지. 전자신청의 제한은 전산정보 처리를 이용해서 해야 된다. 똑같은 방법을 해야 돼요. 전자신청과 바로 동일한 방법, 그거 조심해야 돼요.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 가로 8번과 관련돼서는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전자신청까지 배우고,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이죠. 그러면 A가 B한테 집을 우리가 팔았고요. 매도인, 매수인. 요 관계에서 우리가 따지고, 어디로 왔어요? 등기소에 왔죠. 등기소에 뭐하러 왔어요? 등기관한테 왔죠. 등기관한테 뭐로? 접수. 그래서 대표적으로 204페이지 이제 접수와 관련돼서 여기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가 이제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요. 그래서 요즘 감기 걸린 사람이 많아요. 마음으로 우리가 느껴져요. 공부는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랐을 때 그거보다 더 괴로운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건강이 최고라는 거, 건강 잘 챙겨가면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첫째도 건강이고, 두 번째도 건강이고, 세 번째도 건강이라는 거. 네 번째가 비로소 그 건강을 토대로 해서 꼭 합격하길 바라고요.
하여튼 우리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